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테스트 장비 중에서 IS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본 다음에 리노공업, 그 다음에 STI 이렇게 한번 기속적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공정 장비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웨이퍼 전공정 장비들의 테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 쪽으로 쏠려있던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먹었죠. 그러다 이제 비메모리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꿨는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올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도 뒤에 분석해드리겠지만 오늘 ISC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ISC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는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올라왔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최근에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박스권이 8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치고 올라가서 거의 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9만원대까지 눌려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10만원까지를 치고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 일단 전고점이 11만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만원 정도, 여기서 12만원이면 한 20%가 더 올라가면은 약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게 그러면 맥스로 봐서는 2조 2천억 2조 5천억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총은 2조 5천억 정도 보자 이렇게 보고 동사가 박스권을 탈피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 최근 외국인들이 좀 사죠. 국내 기관들도 샀다가 또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기관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나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A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대체 ISC는 어떤 기업인가?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구나. 테스트가 여러 종류의 테스트가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간의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품종, 단기납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품종 단납기. 그렇다면 비메모리에 굉장히 강하죠. 다품종 단납기.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거. IS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게 양산화된 실리콘 러버 소켓. 소켓 중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러버 소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테스트 업체 중에 하나이죠. 2017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까지도 상당수 사용되고 있으며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GPU 반도체 테스트에 타고난 성능을 보여 다수의 글로벌 제조사, 펜립스 고객사들이 IS와 실리콘 러버 소켓을 채택하고 있다. 얘는 뭔가 소켓을 만드는데, 테스트한 소켓을 만드는데 실리콘 러버로 만든 소켓을 만들고 있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실리콘이라는 단어와 실리콘 러버, 실리콘 고무로 만든 소켓을 만들고 있다.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게 만다.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들고 있다. 뒤에서 소켓이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동사가 로고 핀 회사인 프로웰을 인수했다. 실리콘 러버 소켓 플러스 그 다음에 포고핀, 우리 리노그램이 포고핀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포고핀 관련 프로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구나. 최근에 포고핀 전문기사 주식회사 프로웰을 인수하여 포고핀 소켓의 선행기술 확보, 생산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소켓은 포고핀 소켓이 있고 실리콘 러버 소켓이 있고 두 개의 소켓이 있구나. 그런데 기존에 실리콘 러버 소켓에 집중하다가 지금 포고핀 소켓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 소켓과 포고핀 소켓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팍팍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FCCL, 연동 동막 적층막이라는데 연성 동막 적층막을 FCCL이라는데 이 사업도 추진 중이다. FCCL은 FPCB를 만드는 원재료로 절연체를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동통신 신호정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다.
IS가 신사업으로 전개하는 FCCL 사업은 MM 웨이브 5G 안테나용 FCCL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PI플레 FPCB 제조사,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동사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회사다. 그 다음에 포고핀 소켓도 인수를 했다. 그 다음에 FCCL이라는 연성 동박 적층막을 가지고 뭔가 FPCB를 만들 것이다. 주로 mm웨이브 5G 안테나에 들어가는 뭔가 관련된 소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나하나씩 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요 제품을 다시 한번 보면 실리콘 러버 소켓 중에서 실리콘 곰으로 만든 실리콘 러버 소켓도 만들고 포고핀 소켓도 만들고 소켓 중에서 버닌 소켓도 만들고 버닌 소켓은 뭐냐? 메모리라는 시스템 반도체 버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켓이다. 뭔가를 온도를 높게 올려서 견딜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소켓이 버닌 테스트다. 그 다음에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도 만들고 있다.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및 버닌 테스트용에 들어가는 보드를 그러한 재료를 제품을 만들기도 하다. 또 커넥터도 만들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용 장비 부품인 커넥터도 만들고 있다. 여섯 번째 온도 조절 장치도 만든다. 서버 통신칩 테스트 온도 조절 장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치인 온도 조정 장치도 만든다. 아까는 FCCL도 만든다고 그랬죠. 5G MM 웨이브 안테나용 FCCL, 오토모티브에 들어가는 FCCL을 만든다. FCCL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죠. 연성 동박 적층막이다. FPCB를 만드는 원재료이고 절연층을 어떤 재료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동통신의 전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FCCL을 만든다. 이렇게 동사가 만든 제품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만드는 이제 비중은 각각 다르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동사의 매출액 비중은 뭐냐? ISC 러버 소켓, I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게 81.3%, 기타가 17.7%니까 동사는 소켓 관련 기업이다. 반도체, 메모리 및 비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다음 시스템 반도체형 테스트용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소켓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82.3이다. 여기에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어떻게 또 다른지를 분석은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IS가 거의 10%에 살짝 이죠. 스미스 커넥터가 그 다음, 리노공업이 그 다음 이렇게 10%대 모습인데 ISC가 일단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1위입니다. 버닌 소켓 시장 좀 더 고급 부가가치인 버닌 소켓으로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해서 다 만들어진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버닌 소켓 테스트는 야마이치, 네, 일본의 야마이치가 일본의 1고, 엠플러스가 2등, 그 다음에 센사타 뭐 이런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는 굉장히 IS와 리노공업이 앞을 다투지만 버닌 소켓 시장 점유율은 일본 애들이 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소켓의 종류가 2개 있다. 실리콘 러버용 소켓과 포고용 소켓.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 테스트 비즈니스에 속한 기업들을 분석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이 많고 구별해야 될 것이 많지만 ISC와 리노공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러버용 소켓과 포고용 소켓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포고용 소켓부터 보겠습니다. 포고용 소켓. 이 포고용 소켓은 이렇게 포고핀으로 되어 있죠. 핀 안에다 여러 가지 테스트 장치를 넣어가지고 폭폭 탐침처럼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찔러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테스트하는 게 이 포고핀. 이건 일일이 사람들이 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수작업 형태가 많다. 이게 포고핀이죠. 그러면 포고핀 형태에 된 소켓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기술적 구성. 스프링과 핀으로 구성된 프로브 핀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적 특성은 낮은 저항과 높은 허용 전류. 주파수 특징은 고주파로 갈수록 신호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반도체 단자에 대한 손상은 어떠냐? 날카로운 핀 구조로 단자 손상 위험이 크다. 포고핀이 실리콘 러버보다도 단자 손상 위험이 크죠. 피치는 구조가 복잡하며 극소 피치 대응이 어려워지며 프로핀이 작아질수록 제품의 수명 감소 및 단가 상승이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성은 어떠냐? 개별 프로브 판별로 가공 조립이 필요하며 단납기 대응이 어렵다.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품 수명, 접촉부 산화로 소모성 제품이나 실리콘 러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명은 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포고형 핀보다 소켓보다도 대응점에 있는 실리콘 러버형은 어떤 특징을 있느냐 한번 봅시다. 실리콘 러버형, 이렇게 실리콘 러버형은 이렇게 볼로 되어 있다. 실리콘 러버로. 그래서 여기에 뭔가 디바이스를 갖다 대면 여기에 체크하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형태이다. 날카로운 탄침으로 된 이러한 포고형으로 되느냐, 아니면 실리콘 러버형 볼, 실리콘 러버형은 볼, 이런 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러버형은 볼이다. 그 다음에 포고형은 핀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실리콘 러버형은 어떤 특징을 있냐? 실리콘 러버 내부에 전도성 마이크로 볼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는 볼을 배치하고 여기는 뭡니까? 핀을 사용한다. 포고는 핀이고 실리콘 러버형은 볼 같은 걸 넣는다는 거죠. 정기적 접촉 면적이 높다. 볼이니까 신호 손실이 거의 없다. 넓은 접촉 면적으로 단자 손상 위험이 낮다. 구조가 간단하며 극소 피치 대응에도 용이하다. 금형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포고형 대비 절반의 납기 기간을 가지고 있다. 소모성 제품으로 전도성 입자 파일이 발생하여 포고성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이다. 결국은 다 따져보면 러버형이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포고형도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죠. 주로 얘는 비메모리에 사용되고 얘는 메모리에 사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아주 각각의 특징을 가진 비메모리에, 얘는 메모리에. 그렇지만 실리콘 러버형이 주로 장점이 많이 있다. 여기는 ISC가 주로 실리콘 러버형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포고핀은 뭐? 네, 우리 다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리노공업이 포고형이다. 포고형은 리노공업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리콘 러버형은 ISC다. 다시 정리하면 반도체를 만들어서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러버형과 포고형이 있다. 러버형은 볼로 되어 있고 포고형은 핀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 ISC는 주로 볼 형태의 실리콘 러버형을 사용하고 포고형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들이 핀을 가지고 단침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 이런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핀 타입 테스트 소켓과 실리콘 러버 타입 테스트 소켓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다. 반도체 장치를 소켓에 삽입하고 소켓을 회로에 연결하여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소켓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의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고 장치에 응답 오는 정도를 측정을 하면서 불량과 우량 어떤 반도체를 구별해내는 거죠. 핀 타입 테스트 소켓과 실리콘 러버형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주요 테스트 소켓이다. 각 유형의 테스트 소켓의 고유와 장단점이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고형 핀 타입 테스트 소켓의 장점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핀 타입 테스트 소켓은 가장 일반적인 유효성의 테스트 소켓이다. 핀이 있는 금속 베이스가 있는 일종의 하드웨어 소켓이다. 핀은 반도체 장치에 핀에 연결되어 소켓은 회로에 연결된다. 핀 타입 테스트 소켓은 사용하기가 쉽고 다양한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핀 타입 테스트 소켓은 핀이 반도체 장치 핀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민감한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는 적합한 것은 아니다. 반면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의 테스트 소켓이다. 반도체 장치의 형상을 본뜬 실리콘 러버로 만들어진다. 실리콘 곰으로 만들어진 거죠. 실리콘 러버는 반도체 장치에 맞게 주름을 잡을 수 있으며 소켓은 회로에 연결된다.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은 핀 타입 테스트 소켓보다 민감한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데 적합하다. 이는 실리콘 러버가 핀 타입 테스트 소켓보다 반도체 장치의 핀을 손상시키기에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은 핀타입 소켓보다 비싸고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비싸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핀타입 테스트 소켓하고 그 다음 실리콘 러버형 테스트 소켓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반도체 테스트에는 3개의 단계가 있다. 이 3단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팹 공정에서의 테스트인데요. 뭐냐?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개념이죠. 웨이퍼를 버닝에 넣고 막 뜨거운 온도, 만들어진 웨이퍼를 온도를 가열해서 높게 가열해서도 열이라든지 전기적 특성에 잘 적응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주로 프로브 테스트를 한다. 이건 웨이퍼 자체에 만드는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건데, 반도체 테스트는 회로가 다 그려진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웨이퍼 테스트가 1번이다. 웨이퍼를 패키징한 다음 진행하는 패키지 테스트가 2번째 있고, 그 다음 3번째는 모듈 테스트, 이렇게 3가지의 테스트 구성이 되어 있다.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웨이퍼를 잘라서 다양하게 붙여서 패키징하는 패키징 테스트가 있고, 이 패키징을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모듈 테스트, 이 3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각각 테스트에 사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이게 전체적 8대 공정인데 절단하고 붙이고 테스트하는데 리노공업, ISC, 마이크로 컨텍서, TSE, IC 테스트, TSC 이렇게 3개, 4개가 굉장히 중요한 웨이퍼에 관련된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테스트하는 기업들은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또 테스트가 있고 각각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버닝 테스트는 마이크로 컨텍서, 오키스전자 등이 버닝 테스트를 하고, IC 테스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데는 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후공정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데는 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붙여놓고 하나씩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스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러 가지로 웨이퍼 만들어진 웨이퍼 자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하는 웨이퍼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웨이퍼 테스트는 첫째로 테스트 헤드에 부착된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접촉해 전기적 신호를 송신하면서 양품 여부를 판단한다. 뭐가? 프로브 카드가 붙어 있는 거죠. 프로브 카드가 딱 붙어가지고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접촉해서 전기적 신호를 송신하면서 양품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웨이퍼 테스트죠. 불량품은 리페어 등의 과정을 거쳐 양품으로 만들어지거나 버려지게 된다.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칩은 백그라이딩을 거쳐 DL을 갈아가지고 다이싱한 후에 자른 후에 패키징 칩이 완성이 된다. 웨이퍼 테스트를 위한 장비로는 웨이퍼에 그려진 회로에 보낸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주는 테스터와 검사를 위한 온도 등의 조건을 설정해주는 프로버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 테스터는 YIK, DI가 하고 있고, 여기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는 TSE하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만든다. 각각의 관련된 기업이 있는 거죠. 2번째 테스트는 패키징 테스트입니다.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후에 최종 서로 묶고 자르고 이렇게 한 거 패키징을 하는데, 패키징 칩을 테스트한 소켓이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죠. 이 소켓을 접촉시켜서 테스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하는데, 패키징 테스트를 한번 봅시다. 패키지 테스트는 패키징이 완료된 칩을 각자 칩에 맞게 설계된 테스트 소켓 위에 올려두고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를 구별을 하는 거죠. 최종 패키지 테스트 이전에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일부러 노출시켜서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버닝 테스트가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고온 고압 속에서도 잘 노출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불량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버닝 테스트죠. 반도체 칩은 각자마다 패키징 방식이 다양하고 입출력 단자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한 소켓도 아주 다양하죠. 네. 일반적으로 테스트 소켓은 약 3만에서 5만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칩의 출시나 칩의 세대가 바뀌면 테스트 소켓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소켓을 종교는 포워 소켓과 실리콘 러버 소켓 2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테스트를 한 장비로는 칩의 양품을 분석하는 테스터와 검사를 위한 조건을 설정해주는 핸들러가 존재를 한다.
칩의 양품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부를 분석하는 테스터기가 있고 검사를 위한 조건을 설정해주는 핸들러가 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테스트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을 핸들러라는 테크잉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죠. 이 테스터기에는 유닛 테스트와 엑시콘, 테스트 소켓에서는 니노 공업과 ISC와 TSE, 버닌 소켓은 마이로 컨텍솔과 ISC 오키스 전자, 핸들러에는 테크잉이 사용되고 테크잉 제품이 사용되고 버닌 소터에는 JT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 사용되고 버닌 테스터기에는 DIU와 유닛 테스트와 엑시콘 등이 사용이 되고 있다.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하고 테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러가 있고 그렇죠? 버닌 테스트하는 게가 있고 각각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테스팅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세 번째 단계는 모듈 테스트가 있죠. 모듈 테스트는 실제 칩이 구동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가 잘 구동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모듈이라는 것은 칩이 만들어지고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그 웨이퍼를 잘라서 모듈로 패키지로 만들고 그 패키지를 다시 묶어서 모듈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제품을 구성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구동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모듈 테스트는 패키징이 완료된 칩을 D램은 PCB에 모듈화시키고 낸드는 SSD로 만드는 등 테스트에 직접 탑재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뒤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거의 완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모듈을 테스트를 위한 장비로는 모듈화 된 칩을 테스트하는 테스터와 자동화 장비인 핸들러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모듈 테스터에는 엑시콘과 유닛 테스트, 네오셈 제품이 들어가고 핸들러에는 누가? 역시 테크잉이 들어간다. 테크잉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네요. 중요한 기업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잉이 핸들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그러한 기기가 핸들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기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이고 여러 가지에 서로 합쳐진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표를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볼 때만 테크잉은 핸들러는 패키지 테스터, 모듈 테스터에 들어가는 패키징 테스트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준 것이 핸들러인데 테크잉이 사용되는구나. 버닌 소켓 열을 가하거나 압력을 과해서 잘 만들어지거나 불량품을 하는 소켓을 만드는 데는 마이크로 컨텍설과 ISC와 오킨스 전자가 들어간 거나 ISC는 버닌 소켓도 만들고 또 테스트 소켓도 ISC는 만들고 테스트 소켓은 니노공업과 IS와 TSE가 하는구나. 다음에 웨이퍼 자체를 테스트하는 데는 YIK와 DI가 사용되고 웨이퍼를 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유닛 테스트, 엑시콘, DI 패키지 자체를 묶는 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 만드는 소켓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모듈 테스트 그러면 엑시콘과 유닛 테스트와 네오셈이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켓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니노공업과 IS와 TSE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버닌 테스트와 버닌 소켓이 있는데 버닌 테스트와 그러면 버닌 소켓을 잘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소개할 버닌 소켓은 메모리 반도체를 버닌 테스트하는데 주용 사용된다. 버닌 테스트는 제품 후 잠재력은 불량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실제 사용 상태보다도 고온과 고전압을 걸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장시간 가해서 그래도 견디는 자를 결정하는 게 이 버닌 테스트 장비라는 거죠. 이걸 TDBI라는데 테스트 듀어링 버닌은 일반적으로 125도의 고온에도 잘 견디는지 점검하며 반도체 불량을 제거하는 열적 테스트 공정이 버닌 테스트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소켓을 만들어주는 게 버닌 소켓이죠. 버닌 고정 초창기에는 패키징 공정에서만 실시했지만 점점 웨이퍼 테스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테스트와 버닌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TDBI의 개념으로 버닌이 진행되면서 버닌 전후에 정식 테스트를 실시하는 복합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버닝 테스트와 버닝 소켓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TDBI라는 거죠. 테스트, during, in, burn. 계속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서 잘 작동한 것을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것. 버닝을 하면서도 정식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버닝 테스트와 버닝 소켓을 합쳐진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게 TDBI 제품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버닝 테스트가 중요하냐? 테스트가 중요하냐? 향후의 복잡성, 기능성,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 이러한 종목의 반도체 소유가 증가하는 거죠.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메모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되면서 더욱더 선폭이 줄여진 3나노, 1.8나노까지 시장이 싸움이 되고 또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가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HBM 수율이 SK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10%도 안 나온다 이런 소문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불량을 줄려면 한 번 쌓고 테스트하고 또 만들고 테스트하고 모든 게 테스트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테스트에 관련된 제품,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켓을 만드는 기업, 이러한 제품이 무궁무진하게 사용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화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거, 테스트 프로세스가 추가되고, 테스트 센터, 5G, IoT 전장 등 반도체 수요처가 증가하고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테스트 관련 기업들은 갈수록 제품도 필요하고 관련된 소모품도 필요하다. 시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테스트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켓을 만든 기업이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이것을 소켓이라는데 이 소켓을 만든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반도체 테스트 밸류체인 중에서 테스트 소켓 업체가 가장 선호가 되고 있다. 전공정 선폭 회로가 미세화로 소켓 P가 상승과 함께 신규 사용처 증가로 Q가 함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테스트 소켓은 패키징된 칩에 솔더블과 접촉해주는 테스트 소모품이다. 반도체 칩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입출력 단자인 솔더블의 개수가 증가하고 반도체가 소형화되면서 피치, 볼과 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솔더블 개수 증가와 피치 감소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가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된다. 그 수혜가 바로 테스트 소켓을 만든 기업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2026년 반도체의 시장이 13.6%나 증가하는데 그중에 IoT 다양한 제품, 반도체 관련 제품이 성장력이 진한 거죠. 차량용, 산업용, 가정용, 특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켓의 종류 Q가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량을 미리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수율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테스트 소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전망이 된다. 페이지 3, 단계 3가 지금 진입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 테스트 소켓 시장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죠. 상당히 주관적이고 주체적이지 않고 보조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Q도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2에 데이터 센터가 개화가 되고 5G가 상용화가 되면서 2단계에서 2차 상승을 한 번 한 거죠. 이제 3차 상승은 차량용 반도체,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 AI, AR, MR 디바이스 이런 쪽이 생기면서 더욱더 많은 테스트와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다는 거죠. 테스트 소켓 시장은 2011년에서 16년까지 한 자릿수로 성장을 보였다. 1차죠. 2017년 이후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확대되고 2019년은 5G 도입으로 테스트 소켓 시장이 급성장을 했다. 지금 HPC,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반도체, AI, IoT,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용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신규 개발용 샘플 소켓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 60%를 차지해 반도체 침체 사이클에도 다양한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반도체가 침체를 벗어나면 더 많은 사용량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관련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시장을 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ISC를 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AI 가속기 관련 소켓 매출이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다. 쉴 틈 없는 하반기 시장이 열릴 것이다. AI 매출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 SK 앰펄스 병합이라는 1타 3P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ISC다. 1타 3P. AI 가습기 관련 양산 소켓 매출은 1분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증설 라인도 1분기부터 가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메모리 제공 관련 동향은 여전히 아쉽다. 판가와 물동 여전히 부진하다. 하지만 고객사 재고 조정 마무리와 감산 규모 조절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은 영업 환경이 예상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 SK 앰펄스 관련 주요 제품인 CMP 패드라든지 블랭크 마스크 사업을 가져오면서 2022년 3분기부터 동사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4년에 통합돼서 매출액이 발생한다면 동사는 올해 아주 대박을 칠 확률이 높아 보인 거죠. 연간 100억 수준의 이익 기여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SK 앰펄스를 CMP 패드 산업하고 블랭크 마스크 사업을 가져오는 거죠. 실적 사이클과 맞물려 24년과 2025년에 걸쳐 여러 구조적 변화가 외형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게 동사에 투자해야 될 이유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특징은 TSMC의 매출 성장도 동사에는 긍정적이다. 23년 동사의 메모리 업황 악화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그 이유는 23년 대만 TSMC의 코스의 캐파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 시장이 기대했던 AI GPU 관련 매출 성장이 가시적이지 못했다. 최근 대만 현지의 추정으로 TSMC 캐파가 130K에서 그러니까 13만 장에서 27만 장으로 YY로 113%나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보이며 엔비디아와 GPU 생산량은 15,000 유닛에서 33,000 유닛으로 YY로 12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동사는 이러한 고객사의 GPU 출하량 성장에 발맞춰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소수의 벤더 중 하나이다. 추가적인 M&A 전략을 통해 외형 성장이 가속화되고 M&A 전략을 할 수 있고 향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AI 빅테크 벤더라는 점에서 동사의 성장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23년은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이 굉장해서 110억밖에 안 났죠. 24년에는 670억, 5배가 상승합니다. 25년은 내자리 1,170억. 올해가 성장의 동력 올 년이다. 사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은 1.2조, 약 2조인데 목표 시점은 2.5조이다. 그리고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동사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우리가 정할 만하다. 12만 원, 2.5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장비의 첫 번째로 IS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 메모리 비메모리로 더욱더 비메모리로 시장을 침투해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거, SK 앰펄스를 임수합병부터 새로운 먹거리를 붙이는 거, 또 돈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M&A를 해가는 그런 동력, 시장의 또 놀라운 AI 시장의 확장성, 이런 것들로 해서 2.5조 12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ISC를 분석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리노공업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노공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